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은요, 1부와 2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부 시간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보려고 하고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다소 실망하면서 그리고 차익 매물에 자동차주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자동차주 이제 1분기 실적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오늘 이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실적 나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우하이텍, 어제 실적 잘 나오면서 17% 급등하며 장을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긴 해요. 일단 실적부터 리뷰해 주실까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고요. 잘 나온 원인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생산과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사들이 동반으로 이제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4분기 실적을 볼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완성차 부품사 간의 단가 협상이 4분기 때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이익이 반영되거나 큰 손실이 반영되는 게 4분기 때 좀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의 분기 실적 하나만 가지고는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연간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조정은 어제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더 많은 상황인데 좀 주가 향방 1년 정도 찾아본다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생산량이 그래도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제 물량은 조금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도 비중이 높은 부품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고속 성장의 기회는 인도 시장의 매출 비중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정도는 분명히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PER이 5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때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는 전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분기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4분기의 특수성이라는 점이 분명히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일단 모멘텀은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체크할 포인트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좀 넓혀서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뭐 잘 모른다면 테슬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칠 수 있었던 배경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뭐 그 배경은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 규모를 놓고 봤었을 때 뭐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빠르게 전기차가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로 봤었을 때 중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부적으로 로컬 차에 대한 선호도 이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1위에 등극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 시장, 결국 가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의 선방이 글로벌 1위까지도 하게 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미국 쪽에서 살짝 위협적으로 느끼는 건 멕시코로 우회해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려는 이 행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나와요. 중국의 초저가 전기차가 핫케이크처럼 팔리고 있다.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많이 팔리면 미국 시장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미국 자동차 연합이 보고서를 통해 말을 했는데 이게 또 국내 자동차주에는 어떤 영향이 될지 이 발언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BYD가 초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죠. 네. 뭐 달핀이라고 해가지고 14,000달러, 그러니까 뭐 2만 달러도 안 되는 초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부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를 뛰어넘어가지고 저가 전기차를 가지고선 글로벌 정차 시장을 공략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글로벌 각지에서 굉장히 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침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부터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IRA에 FEOC라고 하는 조항을 통해서 중국이나 중국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보조금 수령을 또 제한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 장치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견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율을 확 늘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도 높아졌지만 견제도 그만큼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국내 기업에도 영향은 그만큼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합니까? 그래서 입장을 봤었을 때 네. 국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밸류 체인으로 봤었을 때에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다 견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최종자를 가지고선 따지기는 쉬워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밸류 체인에서 경쟁 심화는 그래도 나타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큰 영향을 저희가 우려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다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럼 국내 기업의 전망도 좀 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완성차, 현대차, 기아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어떨 것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는 예상하십니까? 아직까지 1월 달 판매 데이터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전체를 좀 전망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분기 때 전년 1분기랑 비교했었을 때 좋아지는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안 좋은 요인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내수시장 부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내수시장 판매가 약간 슬로우 다운 되면서 1월 달에도 좋지 않았지만 특히 2월 달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판매 실적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지금 약간 소폭 마이너스로 돌아선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아주 좋은 시그널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환율이 지금 1,330원대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했었을 때 업황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아주 안 좋냐? 그럼 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내수 시장의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셨지만 환율이 우호적이라는 부분에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지켜봐야 되는 1분기 실적 이야기 주셨고 그래도 이 이슈를 더 해본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합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까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현대차 이번 인수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걸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사업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처럼 부품사들의 어떤 체질 개선 내지는 사업부 개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사업부, 그러니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동화 사업부랑 그리고 에이다스와 관련된 첨단 전장 부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현대위아도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열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규로 뛰어들면서 부품사들의 좀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선제적인 작업 내지는 좀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선 좀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체적인 액션이 있다라든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수소차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 이거는 아주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게 양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밑에 있는 부품사들로 비즈니스가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밴더로 가면서 비즈니스가 커져야지 이게 사실은 본격적인 양산 확대 단계로 가는 건데 이게 역으로 현대차한테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양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부품사한테까지 물량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젠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 공정까지도 되는 현대차가 이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사업부를 양수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 수소 이쪽 분야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어떤 종목과 섹터를 봐야 됩니까? 자동차주 안에서도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부품, 배터리, 자율주행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올해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부품사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이 올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품사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좀 푸시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환경 규제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완성차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수익성을 위협하는 환경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보되 저평가된 부품사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저평가. 이 네. 포인트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성차 중심으로 먼저 보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3월이 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동차 3월 이슈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억해야 될 이슈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 판매 데이터가 이제 3월 달 초가 되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달 데이터가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글로벌 수요 둔화라 이제 특히 이제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되는 것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1월 대비해서는 2월 달에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꺾이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완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2027년도 이후 연비 규제 완화되는 부분들이 3월 달에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연초가 되면은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들을 요즘 매년 갖고 있죠. 그게 이제는 아마도 뭐 3월 말이나 4월 초 뭐 이 정도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중장기 어떤 전략들을 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원과 함께 3월 정리까지 준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모두 참고해 보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